네,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삼성 SDI 되겠고, 종목 코드 번호 006400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영상 당연히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영상 계속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빠진 내용을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분석이 미비하네 뭐 이런 말씀보다는요, 저희 채널 안에 있는 영상 쭉 봐주시면은 아마 빠진 내용 없이 브리핑 드렸을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딜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 수소 쪽에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수소나 그 풍력, 태양광 쪽 친구들이 출발하기 전에 전기차들은 먼저 선반영을 받았고 실적 기대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 수소 따라가고 풍력 따라가고 에너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 뉴딜 섹터 안에서는 순환매가 계속 돌 겁니다. 그래서 수소 가는데 왜 전기차는 빠지는 거야, 풍력 가는데 왜 전기차는 빠지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놈들 안 갈 때 얘네들이 먼저 갔다, 이 부분을 먼저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근데 또 전기차 중소형주들은요 오늘 좀 더 튀었습니다. 전기차들도 튀고 있으니까 타이밍 재면서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수급을 보면요, 뭐 이렇게 좋은 수급은 사실 아닙니다. 외국에 나온 기관들이 던지면서 나가고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이 받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일심동체해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던지는 물량을 산발적으로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주가를 뭐 방어하거나 견인하는 힘은 사실 개인이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기관 외국인들이 팔면 주가는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이런 대형주에서는. 하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쭉 정리를 이렇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해드렸고, 헝가리에 있고 뭐 젠5 배터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재가 적용되고 실리콘 계열의 음극재,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좀 압도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젠5 한번 충전 시 600km 가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집중 개발하고 있고,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차세대 배터리로 폭발 가능성이 낮고, 1회 충전 시 젠5는 한 600km 정도 이동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800km 이상도 가능하게 해주는 꿈의 배터리다 까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요겁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가 이제 돌입을 한 거죠. 유럽 자동차 업체형 배터리의 폭발적인 증가는 즉 전기차 완성차 제품이 하나 둘씩 런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상반기 대비해서 약 90% 증가할 전망이고, 이건 좀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3분기는 좀 저조하고 4분기에 흑자 전환할 건지, 아니면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나오는 거 보면은 바로바로 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삼성 SDI의 전체 매출액 대비 8% 넘게 연구 개발 비용으로 쏟아붓고 있다. 당연히 차세대 배터리, 꿈의 배터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비 당연히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관계자 말로는 5세대 전기차 배터리, 하이니켈, 양극, 급속 충전 등 차세대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연구 개발 비용이 늘어났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선점이 중요하다 보니 투자를 늘리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본 내용이죠. 중대형 전지, BMW랑 10년 장기 공급 계약, 니켈 비중을 높여서 에너지 밀도를 높였다, 이거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2일에 나온 리포트거든요. 2일에 나온 리포트인데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삼성 SDI가 갑자기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에 대해서 오랜만에 집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올해 예상 매출에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관련 매출 비중은 31과 12, 거의 43%면은 전체 매출의
40%, 30%, 43% 정도 되겠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관련 수혜 분야인 중대형 전지 부분의 전사 실적 매출 비중은 43%다. 이거 합친 수치겠죠. 적은 비중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해외 수출 비중이 높으므로 실질적으로 그린 뉴딜 관련 수혜는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관련 수혜는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황기였던 2018년의 경우에는 국내 매출 1조 이상, 고수익,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증가 과정, 작년에 13기가와트, 26기가와트가 맞나요? 43기가와트에서 삼성 SDI 역시 수혜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기차 부분 수익성 개선 전망. 그러니까 하반기에 좋을 것이라는 게 지금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 3,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 추가적으로 상방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중장기 모멘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12% 매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 가파른 성장이 전망됩니다. 소형전지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사실 가장 피크입니다. 네, 소형전지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차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대형전지가 가장 포인트고 전년 대비 34% 증가. 아까 본 것처럼 전기차 저장장치 부분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전사 매출 성장 및 수익성 상승으로 견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전체 실적은 매출 17조 원, 전년 대비 9%, 영업이익 전년 대비 38%로 견조하다. 네, 이게 포인트죠. 실적 견조하다. 전기차하고 전년 대비 48%, 17% 증가해 하반기 중대형 전지 흑자 구조 진입이 예상된다. 요 리포트는 우리가 애초에 봐왔던 것처럼 3분기에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동 공구, 이게 소형 전지거든요, 여러분들. 전동 공구, 뭐 이바이크, 요거는 코로나 이후 수혜가 확대되면 향후 추가 실적 추정치 상향 여력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는데요. 저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2분기가 피크기 때문에 뭐 물론 주가에 당연히 뭐 많이 잘 나오면 주가에 영향은 있겠지만 이 소형 전지 부분에서 삼성전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CATL, 중국의 배터리 업체죠. 세계에서 2등 정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상반기 코로나 영향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삼성 SDI 상반기 전기차 배터리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대략. 지금 전기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요. 디스카운트 받는 업체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중국의 CATL이고요. 그리고 막 화재 나오고 막 좀 이러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가 있어요. SK이노베이션. 왜죠? 저희 채널 안에 전기차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아실 것 같긴 한데 LG화학이랑 소송해서 이번에 졌죠. 지금 이노베이션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도 지금 별로예요. 지금 2차 전지에서 세계에서 1등이 LG화학, 2등하고 3등이 CATL하고 일본의 파나소닉이거든. 전통 강자들. 근데 LG화학이 치고 가고 CATL은 뭐 터지네 마네 하면서 좀 줄어들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좀 마탱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파나소닉, CATL, SK이노베이션이 세계에서 지금 현재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그렇게 그냥 그래요.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기업이 파나소닉, CATL,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요, 어차피 CATL하고 파나소닉 일본 중국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SDI, LG화학, 에코프로비엠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SK이노베이션보다는 그 외적인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뭐 LG화학이랑 그 전기차 폐소 문제도 사실 있고요. 그런 약간 좀 돌발적인 변수보다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전기차 기업에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랑 실리콘 음극재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은 사실 선도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SDI가. 물론 뭐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이나 뭐 자율주행 능력은 충분히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노스볼트 막. 걔네들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는 뭐 일본하고 한국, 뭐 동아시아 쪽이 아무래도 좀 좋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LG화학은 폴란드에 공장이 있고 SDI는 뭐 헝가리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바로바로 수출할 수 있는 그 대륙에 위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해외로 눈을 돌릴 필요 있나 싶어요. 해외 주식에. 예, 물론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좀 최근에 뭐 테슬라를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고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한마디 하면 또 주가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좀 변동성 그 리스크를 좀 이렇게 떠안는 것보다는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보고 가고 있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보고 가고 있는 종목들에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숨고르기 시기에 편하게 좀 분할 매수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삼성 SDI 관련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2차전지 관련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